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 인간 뇌건강센터 박사팀이 저녁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의 뇌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녁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과는 달리 낮 시간대에 뇌 기능이 떨어져 전형적인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일과 시스템과는 맞지 않는다고 한 건데요. 저녁형 인간은 저녁 8시쯤에 주의력과 반응 속도가 가장 빨랐고 그나마도 아침형 인간의 피크 성적에는 못 미쳤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이 기사를 듣고 갑자기 눈이 번쩍. 그래, 내가 저녁형 인간이라서 출근만 하면 정신이 멍해지고 회의만 하면 무념무상 뇌가 멈추는 거였군. 무릎을 탁 하고 치는 자 누굽니까? 혹시나 정신줄 놓고 있다가 상사한테 너는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겁니까? 이런 폭언을 듣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영국 버밍엄 대학 인간 뇌건강센터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해 저녁 8시 이후가 되어야 주의력과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저녁형 인간으로 판명이 나서 지금은 머리가 폼으로 달려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상사가 놀라서 말문이 막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상사는 당신처럼 업무 시간에 뇌기능이 떨어지는 저녁형 인간인 것이고 말문이 막히지 않고 싸펑야펑? 싸우고 싶어? 야근하고 싶어? 그럼 너는 저녁 8시 이후 야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상사. 실망입니다. 머리가 너무 팽팽 잘 돌아갑니다. 그 인간은 아침형 인간이 확실합니다. 바비 인형이라고 하면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한동안 바비 인형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획일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을 없애기 위해 바비 인형 제조업체인 마텔사는 키가 작고 통통한 몸매를 가진 바비, 피부색이 어두운 바비, 히잡을 쓴 바비, 또한 스노우보드 선수, 축구 선수, 과학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바비 인형을 만들어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바비 인형 탄생 60주년을 맞아 특별한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바비, 왼다리에 의족을 한 바비를 내놓은 건데요. 마텔사는 그동안 철저히 미의 기준에서 제외됐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부터 장애인 활동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종관입니다. 바비 인형이 1959년생 올해로 환갑을 맞이한 거거든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바비 인형을 진정한 미의 대표 주자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진짜 무서운 게 나이 들면 얼굴에 성격이 다 보입니다. 근데 주위에 나이 들수록 편협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싼 돈 주고 피부 관리하고 옷 사입고 외모만 잔뜩 꾸미면 뭐예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추한 사람들, 얼굴에도 분명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있을 그런 사람들,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인 바비 인형처럼 예컨대 곱게 나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중국의 한 온라인 매장에 초등학생들의 베껴쓰기 방학 숙제를 대신해주는 로봇이 등장해 화제라고 합니다. 일명 받아쓰기 로봇으로 불리는 이 로봇의 사용 설명서에는 모든 글씨체를 모방해 문자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에 사용자의 필체와 써야 하는 문장을 입력한 후 필기구를 부착하면 1분당 40자의 속도로 문건을 작성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만 원의 이 로봇을 구매해 이틀 만에 베껴쓰기 숙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Hey dude,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두모치토코 박찬호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였어요. 저는 그때 받아쓰기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빵점 맞은 적도 있고, 빵점 맞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께서 아우 야! 너는 수업 시간에 뭐하고 자빠졌길래 빵점을 맞아와요? 어차피 빵점 맞을 거 답은 왜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니? 아우 글씨체는 이쁘네. 어차피 다 틀릴 거 차라리 자빠져 잠이나 좀 자지. 아우 혈압을. 너 누구 닮았니? 설마 나 닮은 거니? 이렇게 1분당 40자의 욕을 와다다다다다 쏟아내시는 엄마의 어떤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때문에 그 욕이 너무 찰져서 받아 적을 뻔했잖아요. 그때
여하튼 그 와중 전 어릴 때부터 엄마를 쏙 빼닮았다는 주변 친인척들의 얘기를 들었던 터라 어머니 제가 누굴 닮았겠어요. 우리 어머니를 닮았죠 라고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엄마가 그대로 등짝 스매싱을 날려버리는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전 등짝 햄스트링 부상으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고. 박찬호 씨, 잠깐만요. 저희 지금 받아쓰기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신 거죠? 토크가 너무 옆으로 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점에서 기스펀트를 대실 줄 몰랐어요. 누구세요 근데? 박 과장 아니 어떻게 박 과장의 멘트를 똑같이 모방해서 내 입을 이렇게 딱 막아버리죠? 박 과장이 심어놓고 간 로봇? 저는 로봇 아니고요. 김대리라는 사람인데요. 제작진한테 아주 박찬호 씨에 대한 유의사항을 철저히 교육을 받았거든요. 박찬호 씨 멘트가 길을 너무 자주 잃어서 제가 중간중간 멱살 잡고 그냥 제자리로 끌어와야 된다고 하셨고요. 멘트가 이렇게 길어진다 싶으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가차없이 잘라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이 방송국 것도 철두철미함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제 혓바닥 햄스트링 부상이 와서 발음 들렸는데 투머치 덕후인 저에게 혓바닥 햄스트링 부상은 정말 치명적이죠. 오늘은 정말 이만 후퇴합니다. 김대리님 방심하지 말아요. 저는 되게 자주 나오는 캐릭터예요. I'll be back.